꿀 정보가 많으니까요. 기다려주세요. 짠! 집에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놓고 간 애플워치 여기 있고요. 이 애플워치도 이번에 새로 나온 워치 OS 9으로 베타 버전으로 지금 업그레이드를 한 상태고, 아이폰 말고 애플워치만 베타 버전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지 많이 물어보시고 저도 찾아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애플워치를 베타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려면 아이폰도 같이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우선 애플워치에 새로운 워치 페이스가 추가가 됐습니다. 제가 매번 느끼는 건데, 애플워치 워치 페이스도 애플의 사내 디자이너가 담당을 했을 거 아니에요. 디자인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진짜 매번 너무 예쁘게 잘 만들어서 늘 놀래요. 이번엔 총 4개의 새로운 애플워치 페이스가 나왔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메트로폴리탄이라고 해서 역시 원하는 대로 색깔을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고요. 스타일도 다양하게 바꿀 수 있고, 이 메트로폴리탄 워치 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크라운을 돌릴 때 보이세요? 시계가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는 거? 그리고 다시 돌리면 작아지고, 이런 은근한 디테일이 되게 매력적인 워치 페이스고요. 그리고 또 음력, 달력이라고 해서 얘는 천체, 달 어쩌고 이렇게 해가지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아날로그보다 디지털 이게 더 예쁘다. 그리고 또 플레이 타임이라고 해가지고 또 아주 귀여운 숫자가 통통 튀는 워치 페이스인데요. 얘는 약간 아기자기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얘는 적용을 했을 때 이런 모습인데 숫자가 이렇게 떠다녀요. 그래서 되게 귀엽죠. 크라운을 돌리면 여기 주위에 있는 지렁이 같은 게 막 이렇게 돌아가네요. 그리고 천체, 이것도 지구 모양의 그런 워치 페이스입니다. 오, 태양계 이런 거 예쁘다. 그리고 사실 애플워치 하면 핵심은 워치 페이스보다는 운동 측정이죠. 달리기 관련해서 추가로 새로운 수치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됐어요. 수직 진폭이라고 해서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내가 달리기를 할 때 지면과 내 상체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그걸 체크해주는 것 같은데, 애플워치가 뭐 인공지능 센서인가? 그게 알아서 내 상반신만 따로 인식을 해준다 하더라고요. 제가 원래 운동을 잘 안 하는데 이 기능 측정해보고 싶어서 억지로 막 이렇게 뛰어봤거든요. 발 질질 끌면서. 제가 막 달리기 전문가도 아니고 달리기 했을 때 미세한 수치를 막 이렇게 확인하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지 저한테는 그렇게 막 유용한 기능은 아니었어요. 이렇게 봐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디테일한 수치까지 측정하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유용한 기능인 것 같아요. 기존에 보던 창이 뜨고 이렇게 크라운을 돌려서 하단으로 내리면 더 다양한 수치를 볼 수 있게 됐는데, 저는 막 이 등반 고도 이런 것도 잘 뭔지 모르고 스플릿 페이스 이런 게 잘 뭔지 몰라서 이게 가장 신기했어요. 이게 심박수를 영역별로 나눠서 내가 어떤 영역에 내 심박수가 얼마나 머물렀는지, 그리고 평균 심박수는 얼마인지 알려주는 기능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색깔별로 영역이 나뉘어져 있어서 아마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빨간색인 거 보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심박수가 점점 높아지고, 또 너무 높으면 위험하다, 그런 영역을 나눠가지고 얘가 체크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 상단에 점 3개를 누르시면 제한 항목이라고 뜨는데, 거기서 또 제한 항목을 누르시면 이렇게 사용자화 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경로를 지정할 수도 있어요. 사용자화를 누르시면 이렇게 400m를 8번 반복한다든지 800m를 몇 번 반복한다든지 달리기랑 걷기를 뭐 1분씩 반복한다든지 이렇게 정말 내 마음대로 맞출 수 있는데, 내가 원하는 속도, 원하는 거리 측정해서 운동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제한 항목 눌렀을 때 경로라고 뜨긴 뜨거든요. 근데 눌렀을 때 아무런 변화가 안 생겨서 이게 아직 베타 버전이라 그런 건지 제가 못 찾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WWDC 때 발표된 바에 의하면 내가 자주 뛰는 경로는 설정을 해서 내 가장 최근 기록과 최고 기록을 비교해서 챌린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철인 3종 경기 하시는 분들, 제 주위에는 물론 철인 3종 하시는 분들은 없긴 하지만, 역시 운동에 들어가시면 여기 멀티 스포츠라고 해서 철인 3종 경기라고 떠요. 얘도 오른쪽에 있는 점 3개를 누르시면 맞춤화를 할 수 있는데요. 달리기, 자전거, 달리기 이렇게 한다든지, 수영이랑 자전거를 한다든지, 자전거, 달리기, 달리기 했다가 수영했다가 달리기 했다가를 한다든지. 그래서 이 기능 같은 경우는 내가 달리기를 하다가 수영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그때 내가 운동이 바뀌었다는 걸 인식을 해서 애플워치가 알아서 측정을 해줍니다. 운동이 일시 정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 애플워치가 수영을 한다고 인식을 했을 때는 자동으로 이 애플워치가 터치되는 걸 막아줘서 이렇게 크라운으로 물기를 빼야지 잠금 해제가 되고 터치가 작동하는 방식이더라고요. 이것도 애플의 디테일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가장 기대했던 게 바로 수면 앱인데요. 제가 직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WWDC 애플워치 수면 업데이트를 보고 나서 이번에는 내가 애플워치를 끼고 잡아야겠다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고,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드리기 위해서 어제 애플워치를 끼고 잡았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애플워치로 굳이 수면 데이터를 측정하지 않아서 몰랐는데, 기존에는 애플워치에 오토슬립이라고 하는 어플을 깔아서 수면 데이터를 측정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는 굳이 다른 어플을 깔지 않아도 애플워치 내에서 자체적으로 내 수면 데이터를 분석해주는 건데요. 우선 애플워치를 끼고 주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알아서 내가 자고 있는 건지 인식을 해서 그때부터 내 수면을 측정을 해주는 건데, 제가 하루지만 어제 애플워치 끼고 잡았거든요. 제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건강 탭에 들어가시면 걸음수가 뜨고 그 밑에 수면이라고 해서 내가 몇 분을 잤는지, 몇 시간을 잤는지 뜨는데요. 클릭을 해보면 자, 여기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보시면 정말 디테일하게 내 수면을 분석해줬는데,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보니까 더 놀랐던 점이 깨어있는 시간, 렘 수면,
코어 수면, 그리고 진짜 깊은 수면 이렇게 4가지 단계를 분류를 해서 데이터로 이렇게 시각화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제가 1시 반에 잠들었다고 측정이 됐고, 제가 어제 3시쯤 잠들긴 했는데 1시 반부터 누워서 핸드폰 하다가 3시에 잤나봐요. 그리고 8시 17분 제가 깨어난 시각 측정돼 있고, 그 사이에 코어 수면 시간에 4시간 5분 있었고, 렘 수면 시간에는 1시간 13분, 그리고 진짜 깊은 수면은 1시간 14분 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숙면을 취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만약에 내가 깨어있는 시간이나 렘 수면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으면 내가 깊은 잠을 자고 있지 못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수면 중에 호흡수도 기록을 해줘서 얼마나 호흡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는 동안 내 심박수는 어땠는지 최고 기록, 최소 기록도 알려주고요. 이거는 기존에도 있던 기능이긴 한데 이렇게 내 취침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보통 새벽 2시에 자서 아침 8시에 일어난다 라고 하면 이렇게 그래프를 당겨주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새벽 2시 내가 잠잘 시간이 됐을 때 자동으로 애플워치에서 잠들 시간이라고 알람을 주더라고요. 수면이 우리의 건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하잖아요. 자는 동안 너무 과호흡을 한다거나 내가 잠을 깊게 자지 못한다거나 자꾸 깨어난다 라고 했을 때 그냥 나는 잠을 잘 못 자, 자꾸 깨어나는 것 같아, 몇 시쯤에 깼던 것 같아 라고 알고 있는 거랑 진짜 이렇게 거의 정확한 데이터로 그래프를 만들어서 분석을 해주는 거랑은 또 다르잖아요. 나중에 의사랑 상담할 때 이걸 보여주면 되기도 하고, 가족과 공유할 수 있는 기능도 생겨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 건강을 챙기고 싶을 때 너무 유용한 기능인 것 같은데, 자, 그리고 마지막은 약인데요. 애플워치가 이제 내가 약을 언제 먹어야 되는지, 약을 안 먹었다 그럼 알람을 주기도 하고 약 관련된 정보도 제공을 해줍니다. 지금까지는 따로 앱을 설치해서 그 앱에서 내가 매번 약을 기록하고 했어야 되는데 이제 애플워치가 자동으로 체크를 해준다는 건데요. 애플워치를 업데이트를 하니까 이렇게 약 아이콘이 생겼더라고요. 엄청 귀엽죠? 아이폰에서 건강 앱에 들어가셔서 투여 중인 약이라고 생겼어요. 여기서 내가 요일마다 먹는 약을 기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오메가 3. 약의 종류는 어떤 종류인지, 뭐 캡슐인지, 정제, 액체, 국소성, 이거 진짜 디테일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먹는 오메가3는 캡슐이고요. 로션인지 분무제인지 연고인지 젤인지 주사인지 크림인지 파우더인지 패치인지 뭐 흡입기인지 뭐 이런 것도 다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시중에 존재하는 약 종류는 대부분 이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그리고 용량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3. 단위도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밀리그램, 뭐 그램, 밀리리터, 퍼센트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어요. 용량 정보를 모른다 하면 정보 없음 을 눌러주시고요. 언제 투여할 예정입니까? 하면 내가 언제마다 먹을지 그 빈도를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 오메가3 같은 경우는 전 매일 먹고 있어요. 눈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매일 하거나 아니면 특정 요일에 내가 월, 수, 금마다 먹는다, 이렇게 주말마다 먹는다라고 설정할 수도 있고요. 언제부터 시작인지도 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꼭 시간을 정해놓고 먹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먹는다라고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특정 시간을 추가할 수 있는데, 내가 뭐 매일 점심때 딱 12시 정각마다 약을 먹어야 한다라고 하면 12시를 설정을 해주시고, 여기 몇 캡슐을 먹어야 되는지 개수도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을 누르면 제가 여기서 또 놀랐던 게 모양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진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웬만한 약의 모양은 다 있어요. 여기 보면 주사 모양도 있고, 이건 뭐지? 똥인가? 크림! 휘핑크림 같은 그런 것도 있고, 파우더 재질, 아니면 파스 같은 그림도 있고, 이건 아기 분유 같이 생긴 것도 있는데, 이거를 꼭 약뿐만 아니라 애기한테 약을 먹어야 된다, 애기한테 젖병을 줘야 된다라고 할 때 이 기능을 써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먹는 오메가3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걸 선택을 하고, 또 색깔도 고를 수 있어요. 진짜 디테일하죠? 그래서 내가 복용하는 약마다 이렇게 디자인이랑 컬러를 다 다르게 해서 바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약의 아이콘을 선택해도 되지만 실제로 내가 먹는 약의 색깔을 고르셔도 되지 않을까요? 물론 대부분의 약은 흰색이나 약간 노란색이겠지만, 그 다음엔 또 별명을 추가하실 수 있어요. 제가 물론 아까 약 이름에 오메가3라고 적어놨지만 약국에서 구매, 뭐 몇 월 며칠 이런 식으로 적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완료를 누르면 이렇게 새로 투여 중인 약이 생겼고, 눈 좋아지는 약, 형태는 캡슐이고 3g짜리를 매주 주말마다 먹는다 라고 선택이 됐죠. 그리고 이 투여 중인 약 목록을 PDF로 보내서 제가 지금은 약을 이렇게 3개 등록을 해놨는데요. 이거 생년월일은 임의로 설정한 겁니다. 바로 이렇게 내 이름, 나이 같은 개인정보랑 현재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가 뜨니까 PDF로 공유해서 의사 선생님한테 보낸다거나 가족끼리 공유한다거나 할 때 좋겠죠. 이렇게 설정을 해뒀으면 애플워치에서 이제 내 눈 건강을 위한 약, 이걸 투여를 했는지 안 먹었는지 선택을 할 수 있고, 또 이 피부약은 오늘 건너뛰었다 라고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오늘 먹은 약은 모두 다 먹었다 라고 적혀있죠. 내가 몇 개를 먹었는지, 몇 시에 먹었는지 이런 것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서 진짜 디테일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약을 매번 일일이 이렇게 아이폰에 입력하지 않아도 약을 이렇게 들고 카메라에 스캔을 하면 알아서 어떤 약인지 인식을 해준다고 하는데, 아마 뭐 약의 바코드를 인식하거나 그래야겠죠? 그리고 같이 복용하면 안 되는 약, 예를 들어 A 약이랑 B 약은 같이 먹으면 건강에 안 좋다, 오히려 마이너스다 라고 하면 경고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이번 애플워치는 새로운 워치페이스 아니면 새로운 달리기 수치를 제공해주는 것도 너무 좋지만, 무엇보다 이 수면 데이터랑 약 데이터를 알려주고 내가 언제 약을 먹어야 되는지, 그리고 또 내가 잠은 얼마나
깊이 잤는지 언제 과호흡을 했는지 뭐 이런 것도 다 알려주니까 확실히 진짜 이 40만 원짜리 작은 시계를 하나 사면 내 건강을 조금 더 잘 챙겨주는 느낌? 당연히 애플워치가 있다고 막 내 건강이 나아지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관리를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다르니까 진짜 똑똑한 애구나 이걸 많이 느꼈어요. 자, 오늘 이렇게 iOS 16 그리고 애플워치 OS 9 베타 버전 업데이트한 것까지 알려드렸는데 공식 버전은 올 가을에 출시된다고 합니다. 아마 9월쯤이겠죠. 저는 지금 베타 버전을 깔았는데 막 엄청난 버그가 있다거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확실히 발열은 좀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또 마음껏 댓글로 남겨주세요.